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비 피해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오늘 비 많이 왔죠. 특히 제 고향 파주 쪽은 엄청 쏟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잠긴 곳도 많고, 그쪽은 항상 그래요. 또 그쪽 위에 그 연천 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희 선산을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 이북에서 계속 이 장마 때만 되면은 그 댐을 열어가지고 무단 방류죠. 말하자면은 아래에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심보가 있어요. 걔네들이 참 그런 거 보면은 같은 민족인데도 우리가 숨기고 사는 거겠지만 좀 너무한다 싶을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한두 사람 몇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걸 또 생각하면은 참 어이가 없죠.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또 이 캠프 스토리 배낭을 하나 준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옛날 빈티지 석유 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데워 먹을 수 있는 미군 코펠 이렇게 프라이팬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장갑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오늘 묘사를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또 구독자 선생님 중 한 분이 그 천을 그 켄트지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켄트지는 제가 안 쓰니까 이 RC 종이 중에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좀 거친 거 말고 부드러운 거, 약간은 미세목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면에 가까운 거예요. 켄트지하고 이제 그거를 써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1편만 찍고 완성본 2편은 다음에 더 해가면서 찍으려고 하거든요. 1편만 잘 해놔도 2편은 금방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초안이 다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채화를 하다 보면 수채화뿐만이 아니라 유화든 뭐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두운 부분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가령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은, 제가 하는 방법을 조금만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처음에 그 넓은 면을 그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렇게 펼쳐줘서 이렇게 그 색을 밑에 색을 담채를 슬쩍 했어요. 담채를 슬쩍 할 때는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에 있는 색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기 햇볕이, 그러니까 빛이 딱 떨어지는 부분 하이라이트는 몇 군데를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임의대로. 하지만 저 배낭의 어떤 뒤에 천이라든가 이거는 흡수성이기 때문에, 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이라이트는 아무리 밝아봐야 약간 옐로우 톤 정도가 있을 거고, 지금 제가 그린톤하고 이 번트 시엔나 계열을 조금 섞어가지고 좀 가라앉혔거든요, 색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국방색이나 이쪽은 완전히 국방색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 카키 색을 내고 있는데, 사실 카키라는 색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카키는 좀 혼합색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 국방색이나 이런 거로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오늘 이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그 인물화를 그릴 때 눈 감은 표정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시만이에요, 시만.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에 비치는 과학적인 현상,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임의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쓸 때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우리가 눈을 감아도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가령 고양이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작고 하신 부모님이 생각난다거나 아니면 이 해외에 사는 멀리 사는 내 친구가 생각난다거나 뭐 이렇게 이 마음속으로 그려지는 풍경이 있다고, 그 사물이 있다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눈 해가지고 심안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동양화 필법, 그 동양적인 필법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서양화라고 해가지고 그게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사진기가 없을 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요즘은 뭐 추상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뭔가 사물을 보고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도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조명에서 어두운 부분, 특히 이렇게 굴곡이 진 부분의 깊은 곳에는 그림자가 많이 지기 때문에 거기에 색깔을 확실히 읽어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눈으로는. 이럴 때 이제 생각해내는 게 이제 바로 심안이죠. 아, 주변색을 고려하고, 뭐 역광을 고려하고, 또 깊은 속에 그 암흑 속에 나타나는 색이 무슨 색이 최선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칠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뭐 언어로 표현하면, 이건 제가 순전히 제 그 말이니까 다른 데에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래서 시만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칠해 나갈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칠하는가를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오늘 제가 그 칠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넓은 면을 칠한 다음에 그 이 작은 둥근 붓을 이용해 갖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찍어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점묘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늘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시만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시만은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색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시만색이죠.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유추해내는 거죠. 그 인간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 등을 그리는데 갑자기 옐로우가 저게 딱 찍히는 이유는 그 반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잘 유심히 관찰을 하면은 그 주변 색의 영향을 받거든요, 모든 색은.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가령 뭐 우리가 수면에 이렇게 바다나 아니면 호수에 보면 우리가 푸른색을 막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하늘이 투영돼서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하늘도 색은 없거든요. 그냥 푸르게 보일 뿐이죠. 이제 우리 사람의 눈에 그 파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시광선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뭐 의학적인 설명까지 내가 자세히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하여튼 눈에 보이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모든 색은. 근데 우리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 일색이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색이 있다고요, 두 번째 색이. 그 두 번째 색을 우리가 생각해 내는 게 그 화가가 해야 될 또 하나의 몫이거든요. 그거는 아예 없는 것을 유추해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동양화에서 그런 거 많죠. 이 산을 그리는데 산은 푸른색이다, 뭐 바다는 푸른색이다, 나무의 색깔은 또 뭐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리는 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임의대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가짜잖아. 근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비슷한 거를 낼 뿐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가지고 보이는 풍경을 그대로 묘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까지도 생각해내는 그런 묘사법이 있고 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특히 어두운 부분에 많이 나타난다고요.
왜냐하면은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어떤 사물에 보이는 그대로 막 하다 보면은 너무 그림이 밋밋해. 어두워도 밋밋해요. 그게 진한 게 아니고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그게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내가 그 꾸밀 바에는 내 생각대로 꾸미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 화가라는 거는 일종의 조형 예술은 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그린 거는 카메라고, 이 카메라조차도 조작법을 잘 익숙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을 낼 수가 있겠지만, 그림은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더라고, 이게. 아, 또 버벅거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착안해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뭐 우리가 임파스토, 스푸마토 뭐 여러 가지 그 이탈리아 용어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전묘법, 그다음에 뭐 이 우리가 동양화의 법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게 구룩법이니 뭐니. 그러니까 이런 거 전체가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시만이라 그래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말은 아니야. 사실 시인들도 그런 거를 많이 썼을 거예요. 아마 내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다고 그걸 시만으로 얘기했을 때 그 어두운 부분에 비치는 색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어떻게 유추해내냐면은 가령 이 밤에 호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래 낮에는 저게 푸른색으로 보였단 말이야. 분명히 코발트 뭐 세러리안 이 여러 가지 우리 말로는 쪽색 남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게 비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바닷가나 또 어느 호수에 가면은 완전히 에메랄드 빛이 막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색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하나의 색이잖아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삼원색 하면 빨강, 파랑, 노랑인데 왜 저거는 에메랄드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어두운 색을 할 때도 어두운 색은 반드시 저렇게 검은색으로 해야 될까? 뭐 이런 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흔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색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노란 장갑이 있어. 근데 옆에 어떤 그 사물에 좀 약간 빛이 나는 약간 윤기가 있는 사물에는 그게 슬쩍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그리고 저 아까 이 배낭 천이라 그랬잖아요. 배낭의 그 가방이. 그럼 그 가방은 흡수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빛을 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무엇을 흡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옐로우 톤도 아마 흡수할 수 있을 거고 온갖 색을 다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을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색을 썼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색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창의적인 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색을 만든다거나 뭐 무슨 언어를 만든다거나 하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탓을 하잖아요. 저거는 어두운 탓이야. 저건 밝은 탓이야. 이건 이제 미술적인 용어지만 뭐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했네. 누가 관리를 안 했네. 이렇게 자꾸 이제 뭐라 그런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탓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에는 올림포스 그 12신이 있다고. 우리나라에는 동양에는 12지신이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올림포스 12신을 찾아봤는데 뭐 그중에 몇 개는 저도 알겠더라고요. 뭐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트, 아테나, 아폴론, 아르레미스, 아르테미스인가? 아레스, 아프로디테스, 헤르메스, 뭐 헤파이스토스, 디오니소스. 이게 숫자 들어가는 게 많네요. 아무튼 이 올림포스 12신이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신을 탓하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을 탓하라.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믿는 거죠. 그 믿고 있다가 뭐 밤에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아 디오니소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탓을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속담인데 뭐 가령 뭐 제우스 이 보면은 이 올림포스의 그 제일 처음에 제우스가 나오잖아요. 이 제우스하고 다 연관된 신들이라고 이게 알고 보면은 거의 가족이에요. 근데 또 로마로 가면은 로마 신은 또 달라요. 이 중에도 뭐 몇 개는 우리가 아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과 로마 신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또 로마 신은 유피테르, 유노, 넵투노스, 케레스, 미네르바 우리 들어봤죠? 아폴로 이것도 들어보고 디아나, 마르스, 베우스, 메리크리우스, 볼카누스, 베스타 뭐 이렇게 이제 또 12신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 우리가 12개월의 그 달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많은 비슷한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런 그 신들은 뭐 불을 다스리는 신, 이 하늘의 비를 다루는 신, 그다음에 전쟁의 신, 뭐 이렇게 다 그 어떤 이유 있는 그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직업군이 비슷하게 있다고 신들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신 탓을 하는 거야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아 내가 오늘 일진이 이랬는데 아 그 신 때문에 그랬어. 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게 신의 탓을 하게끔 만든 것도 하나의 이제, 뭐, 생활의 지혜겠죠. 우리 같으면은 이제 요새 이제 종교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탓이요.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상대방의 탓을 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제 좀 그 많이 배려해 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뭐 우리가 요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죠. 오늘 이제 시만을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거리가 없을까 내 안에서 그 생각나는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저 그림을 그릴 때는 제가 아무 생각 없어요. 집중하느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멘트는 이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설명드릴 게 있나 없나 하면서 나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리 초보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독자 선생님께서 이제 뭐 그림을 안 그리시더라도 저 양반은 저렇게 저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살고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제 콘텐츠가 이 그림을 많이 알리는 알기 쉬운 미술운동 같은 그런 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굳이 일부러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수업의 일부분에서 그 보이지 않는 곳을 칠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꾸며 나가다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요. 왜냐면은, 이 판단력이라는 거는 항상 변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어떤 뭐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고 묘사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거 비슷하게 이제 가니까 그것에 집중을 해서 또 그 무아지경으로 빠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사물을 보면서 그릴 때는 그 눈에 잘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시력적으로 뿌옇게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또 자세하게 보여서 저게 너무 디테일한 게 또 살아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실 이런저런 거를 다 제어를 하면서 어떤 그려 나가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소설을 쓰는 분들 보면은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뭐 요즘은 뭐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게 대세지만 예전에 뭐 이렇게 어른들께서 쓰셨던 그런 문학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뭐 별의별 그런 문학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게 넌픽션, 픽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어떤 거는 이제 다큐멘터리 식으로 엮어나가는 것도 있고 또 저는 예전에 또 추리소설 좋아했는데 추리소설은 또 추리소설 나름대로 어떻게 머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해나가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문학 쪽에도 그런 게 있듯이 이 그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 부분이 어떻게 저 색이 나왔지? 아니 저기는 그래 저거 보이지 않는데 왜 저런 게 나왔을까? 뭐 이런 거는 진짜 그야말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사실 제가 이제 이 크롭을 해가지고 주변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걸 유도해내는 것도 하나의 화가의 몫이에요.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선이 가다가 끊겼어. 이 화선지든 화지든 켄트지든 와트만지든 어떤 이 사각형 틀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선이 삐져나갔어. 삐져나갔을 때 그 선이 안 보이는 부분을 방향성을 제시할 때는 그게 약간 뭐 둥글게 하면은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보인다든가 직선으로 쫙 뻗었을 때는 그 직선 끝이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다 시만이라고요. 그런 게 말하자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비 피해 없게 잘 지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뭐 금방 잊어버리시겠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시만 마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특히 어두운 부분 표현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삐치는 선 쓸 때, 삐치는 면 쓸 때 이게 돌아가서 어떻게 다시 나한테 돌아올까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 코너를 하나 만들게요. 감사합니다.